우리 홍순철 고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님께서 초기 의료 선교사의 역할, 딸 에디스의 평양에서의 삶까지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홍순철 교수님께서는 또 로제타 홀 기념사업회 총무이사이시고 또 차기 서울기독교사회 회장으로 내정되어 있으십니다. 자, 여기 앉으시죠. 네, 홍순철입니다. 오늘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 학생들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2년 전에 고려의대 90주년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28년도에 조선여자의 강습소가 만들어지고 로제타 홀 여사의 노력으로 여성 의료인 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선여자의 강습소를 처음 만들고, 그리고 98년도에 사실은 그동안은 경성여전, 그래서 1928년 조선여자의 강습소를 초기 선배님들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조선여자 로제타 홀 여사의 역사를, 사실은 우리 오랜 많은 분들이 로제타 홀 여사의 조선여자의 강습소가 고려대 전신이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음악회를 크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회를 같이 준비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음악회를 열었는데 의과대하고 같이 음악회를 보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25세 여성이 와서 한국의 조선에 여성 건강을 위한 의료인 양성을 위해 노력했고 잊혀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거대한 음악회로 로제타 홀 여사를 기리는 음악회가 열리는구나 하면서 음악회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구나 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한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잘 모릅니다. 그 로제타 홀 여사가 제물포에 도착한 날이. 우리 학생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제가 이렇게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네, 1890년도 10월, 네, 1890년도 10월 13일이 제물포에 도착한 날이다. 우리 학생들 나이가 24살, 26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제타 홀 여사가 25살에 왔으니까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 애때기만 하고, 제가 올해 50인데 사실은 그 젊은 나이에 큰 일을 해냈구나라는 사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어떻게 하겠어요? 윌리엄 홀의 묘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Whether we live or die, we are the Lord. 잘못 쓴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밑에 보거든요. 여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밑에 윌리엄 홀의 묘비에 양화진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we are the Lord. 이거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Whether you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더로다 라고 했는데, 윌리엄 홀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예수 같은 삶을 살고 싶었나 보다 라는, 오히려 거꾸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비석이 칸이 좁아서 그냥 단어를 빼뜨렸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실수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실제로 사역을 딱 3년 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죠.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초기에 로제타 홀 여사의 의료적인 것에 대해 포커싱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제타 홀 여사는 점자를, 미국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미국에 가서 계시는 동안 점자를 공부해 와서 한국에 점자를 또 보급하죠. 그 아들은 안식년으로 미국에 다시 안식년으로 간 동안 한국에서 결핵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와중에 미국에 갔더니 이런 크리스마스 시리, 미국에 이미 기금 모금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죠. 당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 때도 보면은
기독교 본부에서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가난한 나라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해봤자 돈이 모일 것 같지도 않고 한데 막지는 않겠다 허락은 하되 결국에는 이 크리스마스 시일이 많이 보급되죠. 가난한 나라였지만 결핵 치료를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큰 돈이 되죠. 로제타울 여사가 왔을 때 이게 조선 한국의 여성 문화는 크게 보면 여성의 삶이라는 거는 교육을 일단은 시키지 않았죠. 당시에 결혼 전에는 이제 부모님을 섬기고 결혼 후에는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아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조선시대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당시에 추가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남녀 질서 부동석이라는 오직 남편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조선의 여성 그리고 16세가 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당시의 풍습. 당시 의사들은 다 남자였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 의료진한테 치료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로제타울 그래서 메리 스크랜튼이 보구여관을 만들죠. 그리고 보구여관의 첫 번째 의사로 메타 하워드가 와서 근무를 하지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후 여자 의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이후에 온 분이 로제타울 여사가 1890년도에 10월 13일에 제물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결혼한 부부, 외국인 부부이기도 하고 평양에서는 박해가 심했지만 당시에는 외국인이 거의 처음 보는 한국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록이 하루에 약 1000명이 넘는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부의 모습, 아기와 엄마를 보러 이 집을 방문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로제타가 의과대학을 다닌 건 1886년도였는데 이 펜실버니아 자체의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일단 현미경이 보급돼서 세균학이 발달했었습니다. 당시에 종합병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피부과, 신경과, 이비인후과로 세분화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당시 1800년도에 노예 제도에 대한 해방 그리고 여성의 권리가 당시 미국에서도 활발히 논의되는 시기였고 여성의 투표권, 참정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에 대한 자각이 교회 중심으로 미국에서도 이미 있었습니다. 당시에 음주절제 운동이나 여성 참정권 운동 또한 동시에 해외 여성을 위한 선교 후원 단체가 광범위하게 조직되고 있었고요. 1887년도에 로제타울 여사가 직접 수술을 받을 때는 이제 전신 마취를 거부하는 그리고 본인 직접 본인 수술하는 과정을 큰 인시전을 넣는 과정을 목으로 코카인만 마취하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보구여관에 10월 13일에 제물포에 도착하고 바로 이틀 뒤부터 여성 전염병원인 보구여관에서 진료를 시작합니다. 보구여관은 여성 전용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약제실, 세척실, 대기실, 진찰실, 수술실 그리고 세계 입원실 등이 있습니다. 당시에 무슨 이런 여러 개의 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의사가 된 젊은 로제타울 여사는 이러한 환자들을 다 치료했던 거죠. 뭐 치과,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산부인과. 그래서 총 10개월 동안 2,300건의 치료를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 중에 한 명은 아마 컴파트먼트 신드롬이 온 것 같은데 화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한쪽 팔이 네크로시스가 심하게 와서 로제타울 여사는 절단 앰퓨테이션을 권합니다. 25세의 젊은 여성이 이제 의사가 갔댔는데 팔 앰퓨테이션도 적극적으로 할 정도로 액티브했었구나라는 걸. 결국에 이 환자는 당시에는 이제 본인의 신체를 자르거나 이런 한국의 조선에서는 거부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거부하고 나중에는 결국엔 사망한 것으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치료를 거부하죠. 또 자궁을 비롯한 혹제거 수술, 백내장, 언청이, 종기 수술 등을 하게 되고요. 1891년도에는 이제 왕진을 해서 종기 IND를 하게 되는데 고름이 8온스, 약 240cc 정도
흘러내렸다. 또 고름을 받으니 또 파런스 용기가 가득 찼다. 당시에 보면은 이제 항생제가 발견된 게 1928년도니까요. 1891년도에 항생제 없이 그냥 해부학적인 아니면 생리학적인 수술적인 이러한 치료 기법으로 치료를 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집에 출혈이 있는 여인을 왕진을 갔더니 당시에는 알집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3일 전에 출산하고 태반을 그대로 태반이 저절로 자연 배출되지 않은 걸 놔둬서 계속적인 3일 동안 하혈하는 여성을 태반을 제거해주고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으니까 당시에는 이제 태반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위생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출혈하는 것을 통해서 감염의 문제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태반을 제거하고 그 집을 청소해주고 이름으로써 이분도 좋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한국을 조선을 방문했는데 선교를 하려면 일단 한국어를 습득을 해야 되는 문제하고 또 아니면은 환자 진료 무엇이 더 우선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당시 젊은 여성 선교사는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사랑서라고 얘기를 하죠. 맨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중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때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로제타 홀 여사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일단은 언어 습득을 통한 전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세계 공통 언어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1890년도죠. 그래서 이제 1800 10월 13일에 오고 한 달 뒤에 오른쪽 손가락이 3개가 손바닥에 화상으로 인해서 달라붙어 있는 여성이 오죠. 그래서 12월 22일에 피부 이식을 하게 되죠. 일단은 본인의 피부를 이식을 레코멘드 하는데 당시 환자는 본인의 피부를 정상 조직 떼어내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로제타 홀 여사는 본인의 피부를 일부 세 조각을 떼어내서 이식을 먼저 시도합니다. 이때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조직적 합성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본 것 같진 않아요, 느낌이.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피부 이식을 할 때 보면 같이 근무하고 있는 로드와일러 여사 그리고 벵겔 선생님, 환자 본인. 이제 로제타 여사가 본인의 피부를 떼어내서 이식하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건이 소문이 나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많이 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환자 본인도 본인의 피부 그리고 환자의 오빠 총 30여 개의 조직을 떼어내서 그중 8개가 살아남았다라고 됩니다. 사실은 환자나 환자 옷밖에 아마 살아남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891년도 3, 4월에 언청이 수술 4건을 직접 집도했다. 당시에도 지금도 동남아에 가면은 일부 불교 국가에서는 이제 과거에 죄를 많이 지으면 지금 삶에 언청이가 과거에 죄를 지은 것으로 인정을 되어서 사회적인 생활이 되게 위축되는 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의 영향으로 전생에 죄를 지은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고 결혼 생활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청이 수술하고 다시 가정을 회복하는 가정도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1892년도엔 자궁암 환자도 진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윌리엄 홀은 1894년도에 평양에서 다시 오는 도중에 약 배가 9일 정도 오랜 시간 동안 목적지 오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발진 티버스가 악화돼서 결국엔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로제타 홀 여사는 남편이 죽은 뒤에 에디스를 출산하러 미국으로 다시 가게 되고요. 1995년도에 에디스를 출산하고 그리고 1997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죠. 보구여관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그 사이에 미국에서 공부한 점자를 한국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5월 1일에 평양에 다시 도착하고 5월 5일에는 이디스가 둘째가 이질에 감염되면서 5월 23일에 이디스가 사망하게 되죠.
당시에 보면 이디스 체온을 쭉 올려 기록을 해놨는데 41도까지 마지막에 앞에서 보면은 5월 5일부터 5월 23일까지니까 거의 한 2주 넘게 고열로 고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수액이 우리나라에 1959년도에 이제 수액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증류수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 자체적으로는 수액을 못 만드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이디스도 그렇고 수액만 있었어도 좀 살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당시 상황은 수액 치료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제타 홀 여사의 이러한 뜻을 남편을 기념하는 진정한 기념물은 차갑고 값비싼 대리석이나 화강으로 만든 조각이 아니라 인류를 고양시키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기초를 놓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30 정도의 젊은 여성이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항상 당시에는 이제 한국 돈의 가치, 미국 돈이 1달러가 약 2,000양 정도의 때니까 당시에는 미국 돈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돼서 남편의 전 재산을 한국에 기부해서 이런 홀 기념병원을 만들게 되죠. 1897년도에 32살의 나이에 홀 기념병원을 만들게 되죠. 이디스 병원은 35세인 나이에 이디스 기념병 어린이 병동을 또 만들게 되죠. 평생 사실은 조선 여성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조선총독부에서도 거절되고 한국 이과대학에서도 여성 의료인 양성에 대한 것은 거절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당시에는 회갑잔치를 크게 했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 활동할 때 그렇게 거부됐던 조선 여성 의료인 양성에 대한 얘기를 9월 19일이 생일이죠. 9월 19일 회갑잔치 때 당시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활동했었기 때문에 일제에 일본의 유명인들이나 한국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다 많이 참석을 한 데서 이제 우리 조선에도 여자 의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때 뜻을 모아서 이제 1928년도에 조선여자 강습소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조선여자 강습소가 28년도부터 10년간 유지되고 이것이 경성여자의전으로 되고 이제 이것이 현재 고려대학교의 시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제타 홀 여사는 근대 여성교육 그리고 조선 땅에 여성을 위한 인수를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전한 의료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